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 관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주를 강의했는데요. 사람이 좀 변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변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관상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은 주역 강의를 하고 한 번은 관상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사주 상담하던 사람이 관상에 대해서 뭘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전략이 어떠냐면 항상 쉽게 하자. 그래서 관상에 대해서 평생 동안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약점이 뭐냐면요. 쉽게 가르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주로 시작해서 이제 관상까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쉽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빨리 관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상 공부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내용은 마이상법입니다. 상법이라는 게 이제 관상을 말하는데 관상이라는 게 교과서가 있습니다. 마이상법이 있고 달마상법이 있어요. 동양에서는 이 마이상법이 관상의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라는 건 연월일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얼굴을 노출시키니까 얼굴을 딱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가 어떻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얼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상이라는 것은 꼭 얼굴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신체 전부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주로 보는 것이 이 얼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규호의 관상 강의 마이상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요, 요즘 현대에 들어서 이제 명칭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관상이라고 안 부르고 인상이라고 불러요. 그 우리나라 인상학 박사 1호가 그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선희 교수죠. 그분은 인상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이상법이라는 것도 상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이라는 게 모양상자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상이라고 부르니까 저는 관상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상을 배운다고 할 때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달마상법과 마이상법입니다. 제가 마이상법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는 게 마이상법 끝나면 달마상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달마상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분 달마대사를 말합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넘어왔잖아요. 중국으로 넘어와서 딱 보니까 그 당시에 관상법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상을 통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이 불법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불법을 전파하려는 그 방법으로 관상에 대해서 그 자료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가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중국의 5호 16국 시대입니다. 나라가 막 갈라졌죠. 그 넓은 대륙이 여러 가지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좀 나눠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너무 커가지고 한 나라가 다스린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5호 16국 시대에 북이라는 나라에 그때에 이제 달마대사가 그쪽에 가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서기 47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470년 정도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한 500년 정도, 30년 지나서 500년 정도에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470년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예요? 470년, 500년이라고 치고 1500년이 넘었습니다. 15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때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구전돼 갖고 이렇게 자료가 남아있지, 달마 대사가 직접 이렇게 쓴 그런 그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마상법이라는 것이 그 관상의 교과서처럼 지금 되고 있고, 이분은 특히 눈을 강조했어요. 눈빛. 그리고 이 마이상법이라는 것은요, 마이대사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마이상법인데, 그러니까 달마대사나 마이대사나 마이선사나 어때요? 전부 다 스님입니다. 스님. 불교와 관련된 스님들이에요. 이 두 분이 남긴 자료가 이 관상의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선사라고 부르거든요. 이분은 송나라 때 사람입니다. 송나라라는 나라가 960년서부터 1279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송나라 초기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1000년경 이때쯤에 활동하셨으니까 10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교과서처럼 되던 이 달마상법도 취해갖고 이 상법을 관상과 관련된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마이상법이에요. 제가 마이상법을 먼저 하고 나중에 달마상법도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상법 대단원의 막을 열겠습니다. 그럼 마이상법의 저자인 마이선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라는 게 이제 산마자거든요. 옷의자고, 마이만 있고 산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도사라고 불린다라고 고승전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000년 전이잖아요. 마이선사가 책을 잡고 관상이란 이런 내용이다 하고서는 직접 적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넘어온 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던 마이선사의 상법을 제자인 진박이 저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박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이 마이선사의 제자고, 그리고 이분이 마이선사가 이제 마이선사의 그 내용을 직접 저술한 사람이니까 진박이라는 사람도 이 관상 쪽에서는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대 작잠 이상의 마이상법 유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상법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결이라는 책도 있고 마이경초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그냥 마이라는 이름만 들어갔지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사본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선사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관상에 있어서 교과서처럼 사용되니까 이 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계속 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마이선사가 직접 지은 건 아니겠죠. 연대도 모르고 작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이상법이라는 그 책은 어떻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냐면, 신이부라는 것이 있고 금세부라는 것이 있고 은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3편을 채용을 해갖고 각가상설이라는 책에 수록한 것을 마이상법이라고 총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이상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 마이선사가 누구고 이 마이상법이라는 것이 그 역사적인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이상법의 내용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관상학적인 용어 이것을 또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배우면서 뭐 십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주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이 관상학에도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의 13부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마 위에서 턱 밑까지 수직으로, 그러니까 얼굴 가운데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마 위에서 턱 밑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며 관상학 명칭을 붙인 것, 이것을 13부위 총도가라고 합니다. 13부위 총도가라는 이 총도가라는 것이 이제 마이상법에 나오는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뭐 한자대로 전문 용어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관상의 13부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부위 총도가라는 것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명칭이지만 관상의 13부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맨 위에 여기 머리카락이 이제 있는 곳, 여기 이마의 맨 위쪽이겠죠. 우리가 보통 이마라 그러면 어디를 말해요? 이쪽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마에서 머리카락의 남 부분 맨 위쪽을 천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천정, 그 다음이 사공, 그 다음이 중정, 그 다음에 눈썹 사이를 인당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역사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학문인데, 우리 배우는 사람들이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지 뭐 눈썹 사이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인당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품이 있어 보이고 좀 배운 사람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문 용어를, 얼굴에 나와 있는 이 관상학 용어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너무 많이 써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질려가지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13부위 여기서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 해당하는 게 천중, 천정, 사공, 그리고 중정이 이 양쪽 눈썹 윗부분, 그리고 눈썹 사이가 인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근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 받침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있으면은 우리가 코에서 이렇게 눈썹 밑에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 이것이 상근입니다. 그리고 콧등에 해당하는 거 연상, 수상, 준두. 준두는 여기 코끝을 말하고요. 그리고 연상은 코가 있으면 맨 윗부분, 코의 가운데 부분이 수상, 그리고 끝부분이 준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콧물을 흘리면 콧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곳 있잖아요. 푹 파인 길, 여기, 이것을 인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수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술 밑에 우리가 이제 턱이 있으면 입술 밑에 여기 좀 턱 들어간 데 있잖아요. 이것이 승장에 해당이 되고요. 턱이 지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쉽게 얘기할 때는 턱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각이 아주 멋있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지각이 뭐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텐데,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하면 사람이 좀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13부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관상학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자 교육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한자를 싫어하잖아요. 한자만 나오면 막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주도 그렇고 관상도 그렇고 한자 몰라도 돼요. 한자 몰라도 돼. 그냥 한글로 익히세요.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요 정도는 한자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13부위가 워낙 기본적이고, 그리고 이제 한자라는 것은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사주도 사주지만 관상을 공부할 때에도 한자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가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로 외워야 암기가 잘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마이상법을 공부하는데 이 마이선사는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리고 13부위 이것을 익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관상이라는 걸 일단 명칭부터 알아야 되니까 자꾸 보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걸 암기를 하려면 자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부위가 있으면은요, 천중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 이것이 천중인데,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제 얼굴도 갖다 놓고 이 그림도 놔뒀는데, 이걸 이제 자꾸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빨리 익히라고 제가 이제 그림을 2개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관상학 강의는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얼굴을 함부로 쓸 수가 없죠. 뭐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관상이라는 거 사람 얼굴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얼굴을 마음대로 막 도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경우도 아무 데서나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창작한 거예요. 제 후배가 그 만화도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활동도 하는 제 후배가 제가 이제 관상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쓰시라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그려서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천중이라는 것은요, 관상에서 이마의 맨 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마 중앙에서 이마의 끝쪽, 이마 중앙에서 이마의 끝쪽, 맨 위, 머리가 나서 내려오는 부분, 여기가 바로 천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중이라는 것은 이마에서 맨 끝이고 13부위가 시작되는 맨 윗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정이라는 것은요, 천중 아래예요. 천중 아래니까 맨 윗부분, 머리가 나는 부분의 밑에 부분, 한 요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가 튀어나오면서 둥근 자리.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머리가 대부분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라서 여기 이제 이마에서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여기가 팍 튀어나온 부분, 요쪽이 천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김새가 전부 다 달라갖고요. 일단 이마가 큰 게 좋죠. 왜냐하면 이마가 커야 이제 이 천중이나 천정이나 이것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작고 평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천정이라는 것은 천중 아래 머리가 볼록 튀어나온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공이라는 것은 천정 아래예요. 이마의 중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암기를 할 때 천정은 천중 아래, 사공은 천정 아래, 중정은 사공 아래, 이런 식으로 그 아래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공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사공은 그러지 말고 13부위에서 천정 아래, 이렇게 외우는 것이 빨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맨 위에 천중이 있고 그 밑에가 천정인데, 천정 아래에 사공이 있으니까 사공이 어때요? 이마의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정은 사공 아래, 눈썹 사이를 인당이라고 하거든요. 이 인당 윗부분, 그러니까 이마에 있어서는 아랫부분이 되겠죠. 이 눈썹 위까지를 이마라고 했을 때 이마의 아랫부분이 바로 중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한 요 정도 되는 부분, 이쪽이 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당이라는 것은 중정 아래 눈썹과 눈썹 사이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의미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관상 수업을 계속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13가지의 명칭을 익히는 것도 힘든데, 처음에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눈썹과 눈썹 사이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 명칭을 알고 있는 게 좋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좀 배운 것 같고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이라는 것은 눈썹과 눈썹 사이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근입니다. 상근은 인당 아래 두 눈 사이 푹 들어간 곳, 안경을 쓰면 걸리는 곳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지금 사람이 두 눈 사이에 여기에 이제 코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마 사이에 눈썹 밑으로 푹 들어간 곳 있잖아요. 안경 쓰면 안경 받침이 이렇게 딱 받쳐주는 곳, 이쪽이 바로 상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한 요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상은 상근 아래 코 윗부분. 코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그럼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상근 밑에 코가 있으면 코 맨 윗부분. 이것이 연상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상, 수상, 준두는 코에 해당이 되겠죠. 연상 아래 코 중간 부분,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코 중간 부분이니까 이것을 수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칭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연상은 몇 살에 해당이 되고, 수상은 몇 살에 해당이 되고, 준두는 몇 살에 해당이 되고, 천중, 천정은 연령별로 봤을 때 몇 살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13부위는 관상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명칭은 일단 암기한 다음에, 익힌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부위 중에 9번째로 준두입니다. 준두는 수상 아래 코끝, 코 동그란 거, 요 코끝, 이것을 코볼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코끝에 해당이 되는 게 준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끝이 잘생기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아, 준두가 아주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 저 사람 준두가 뭐지? 이러면서 아, 관상을 좀 배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준두 아래, 이 코끝 아래 콧물 흐르는 길.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파였죠? 콧물 흐르는 길이 입술 위에 콧물 내려오는 길. 이것이 바로 인중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 손수건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콧물 나면 이렇게 닦으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요즘 애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콧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콧물이 흐르는 길, 콧물이 내려오는 길을 인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성이라는 것은요, 입술을 말해요. 인중 아래 입술. 근데 이 입술이라는 게 이제 잘생긴 입술이 뭐냐면은요, 갈매기처럼, 갈매기가 막 이렇게 날개 짓을 하면서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럼 어떤 모양이에요? 하트 두 개가 이렇게 반달 모양이 날개처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쑥 올라간 거. 그러니까 입술이 예쁘게 딱 올라간 그런 입술. 그런 입술이 그 좋은 입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관상을 보는데, 아, 입술이 잘생기셨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수성이 참 잘생기셨네요. 수성이 뛰어나네요. 수성이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좀 뭔가 배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를 사용하자. 물론 상대방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칭대로 사용을 하자. 이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입술은 수성이에요. 입술이라고 하지 말고 수성입니다. 수성을 입술 아래, 여기 입술 아래 보면 여기 좀 딱 들어간 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승장에 해당이 됩니다. 승장. 그리고 지각이라는 것은 승장 아래 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 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턱이 아주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관상을 공부한 우리는 아, 지각이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3가지,
13가지는 관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용어니까 우리가 이걸 익히도록 하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턱이라 그래야 그 이쪽 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야, 가운데. 양쪽으로 다 용어 있어. 그런데 100개가 넘는 그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 지금 기절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 13개가 지금 제 얼굴에 나와 있는 이것처럼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요 양쪽으로 다 있어. 또 요 양쪽으로 귀에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용어 다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걸 100개도 넘는 걸 어떻게 외워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13개 요 가운데에 해당이 되는 거야. 가운데에 머리 끝에서부터 턱까지 13부위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걸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천중하고 천정하고 사공하고 중정 이 네 가지가 이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천중, 천정, 사공, 중정은 이마에 해당이 돼. 이마 맨 끝에서부터 눈썹 위에 인당 위에 그 이마 밑에 부분 중정까지 총 4개가 이마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코를 봤을 때에는요, 이 움푹 들어간 곳이 눈과 눈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상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근 밑에 연상, 수상, 준두 이 3개가 코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승장은 입술 밑에 미치니까 우리가 보통 턱이라 그러면 어딜 말해요? 입술 밑에 여길 말하잖아. 보통 턱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승장하고 밑에 턱끝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각을 턱이라고도 하는데 입술 밑을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입술 밑으로 승장하고 지각이 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망의 관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관상이라는 건 재밌는 게 사람들한테 생년월일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연월일시를 알아야 사주를 분석하는데 이 관상이라는 것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상을 잘하면 얼굴만 딱 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도 이 사주하고 관상하고 접목하면 어때요? 적중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재밌는 학문 중에 하나가 관상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상법 첫 번째 시간으로 13부위 총도가에 나오는 13부위 머리 끝에서부터 턱 있는 데까지 그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